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 매 해초리론 그게 대구에서도 먹히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김부겸 시장 후보께서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고 네. 그 공식 석상에서도 하셨습니다.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대구가 왜 당을 지킵니까, 여러분? 이번 한 번만은 이제 쓴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의 재건,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께서 한번 강하게 내리쳐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또 동료하거나 동조하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보수 지지층 대구 시민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초접전지고 여기에서 판이 뒤집어지느냐. 특히 이제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면 그 1995년 지방선거가 처음. 다시 부활된 이후에 처음 민주당 간판 달고 처음 역사적인 그럼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대구 경북 합쳐서 그 지역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저러한 불안 요소들은 있지만 이런 선거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예상 같은 거 하십니까? 저는 선거에서 예상은 잘 안 하는데 아, 김부겸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선거 하려고 나온 선거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나온 후보이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대구의 이런 변화가 사실은 경북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할머니가 면 단위의 어느 작은 자연불악에 들어가서 살 때의 투표 성향과 이분이 도시의 아파트에 자식 있는 데 와서 살면서 투표하는 성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밀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동네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서 주는 위축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다른 투표를 한다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할 거다라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가 그러니까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쪽으로 나가면 다 개별화되어 있거든요. 예. 내가 뭘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회심리학적으로.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구에서 부는 바람이 경북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민주당에 내놓은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불안한 사람은 아니야. 장관도 했고 총리도 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문재인 정부도 뭐 빨갱이들한테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약간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대구가 변화했다라는 건 본인이 느낄 때는 약간의 내가 느끼는 이 긴가민가한 것이 확신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투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승리가 경북의 변화를 빠르게 끌어낼 것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경북에서도 많은 민주당 득표 그다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이번 선거를 좀 성공적으로 네.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네. 그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오준기 후보가 34.32%를 득표를 했는데요. 최근에도 지지율이 30%대예요. 맞아요. 출발이 31%로 시작을 했어요. 그거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참고로 저 작년에 나 22년도에 22년도죠 할 때 22%인가 나왔어요. 22%.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그때 결과로.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23% 얻었거든요. 네네. 경북에서 제가 22% 얻었어요. 어. 대통령 후보가 얻은 득표보다도 낮은 예, 득표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안 나갔죠. 그런데 이번에 출발을 31%로 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지. 많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죠.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근데 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투표하러 못 간다, 다리 아파서 못 간다, 뭐 누가 데리고 가냐, 투표소가 어디냐, 뭐 이런 어르신들을 배달하고 그러니까요. 실어 나르고. 실어 나르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약간의 문제들이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거? 이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 네. 이거는 사실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 방법이 별로 예, 없죠. 그거는 어차피 어른들을 모시고 안 갈 수는 없어요. 그건 그렇지. 성관위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 마을의 이장들이 이장님이 또 불법으로 모시고 하기도 가야지. 하고 이장님들이 저희가- 불법으로. 예, 근데 그건 저희가 계속 이제 감시인단을 동원해가지고 그건 예. 감시를 하는데 음. 사실 뭐 이장이 차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지는 동네 누군가가 어른들 모시고 하면서 무슨 발언을 하면 이렇게 휙 쓸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영남권에서 보수 유권자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 사실은 그 바꾸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개인적 결단과 혁명적인 그렇죠, 변화기 맞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해도 그 순간에는 잘 안 바뀌어요. 맞아요. 아, 그 할머니들이 되게 연글게 투표해요. 그럼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자꾸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사람이 투표 성향을 바꿀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우리가 봤을 때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네. 본인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아 저 사람이 내 친구라서 저 사람이 내가 아끼는 학교 후배라서 이런 게 있어야 네. 당을 바꿔서 후보를 예, 찍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가 전부 얘기하는 게 일 잘하잖아. 네. 일 잘하면 됐지. 예.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어. 실제로 전재수가 일을 잘하는 걸 봤거든. 그리고 전재수가 계속 일을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예. 계속 일하겠다 하거든. 예, 예. 구청장도 나와서 예. 나 일 잘했잖아요. 떠들고 예, 일 예. 잘할게요. 이러고 예.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얹혀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잖아요. 옛날 목욕탕. 목욕탕. 예, 옛날 목욕탕. 목욕탕에 주로 오시는 분이 70대 할머니들이에요. 예. 그 목욕탕에서는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가 가서 입도 뻥끗 못해요. 맞아요. 그냥 실려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동네 목욕탕에서 그래도 이런 민주당이 잘한다며 이번에는 뭐 파란색으로 바뀌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그러니 그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 40, 50대가 예. 맞아요. 이번에는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아. 거예요. 저는 이 변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목욕탕의 민심이 진짜 중요. 이 명분. 예. 명분은 일 잘하는, 일하는. 일하는. 이렇게 주는 이 명분의 효과가 아. 어르신들을 투표 성향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선거 결과의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아,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그 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관념적 거리감도 중요한 것이고 물리적 거리감도 중요한 네. 것인데 아까 우리 임미애 의원님이랑 선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영남의 연환지계의 중요성. 예. 그러니까 대구의 선거가 경북에 영향을 미치고 아. 그리고 또 부산의 선거도 대구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부울경도 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일례로 이제 그 최근에 만난 대구 시민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재수 영상 봤냐고. 땡땡이 형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고부시장에서 네.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자기는 그 정도로 지역구 관리가 잘 된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아, 대구 국회의원 대구에서. 절대 못하지. 본인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고 아주 열성 당원이신데 네. 그 정도로 그 사실 그게 엄청 기획되고 그런 행사가 아닌 걸 예. 아는 거잖아요. 예. 당협 활동을 해봤다면은.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행사에서 갑자기 뭐 재수 동생 이런 예, 거 보니까 예, 야 아니 우리도 저런 국회의원을 좀 가지고 싶다 예. 하면서 저한테 저렇게 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산의 선거에서 일어난 이제 그 관념의 씨앗이 담론이 돼서 대구로까지 퍼지게 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또 목욕탕 이런 곳으로 스며들어서 일 잘하는 것 플러스 지역도 관리를 잘하더라. 네. 민주당은 어허. 대구는 한 번도 그런 국회의원 써본 적이 없는데 네.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확장이 됐으면 예. 좋겠다. 그 과정을 사실 윤택하게 만드는 것들이 또 각 후보와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 그 얘기를 해줬다는 예, 거잖아요. 그럼 물론 그분도 이번 선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예, 예. 아니, 그런- 저희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유 찍을 놈 없어서 안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인데 이번에 마음에 안 든다는 예, 예, 거죠. 예. 아 그럼 가지 마세요. 그렇죠. 안 가서 맞아요. 투표 안 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예, 자기 의사 표현이라고. 의사 표현이니까 가지 마세요. 예. 근데 부산은 진짜 재밌어요. 다니면 예.
나 국민의힘 당원인데 이거부터 딱 깔고 시작을. 나 국민의힘 당원인데 네. 이번에 저것들 안 돼. 그래 이번에 한번 찍어볼게. 라던가 예. 나 국민의힘 당원인데 저 장동혁이 저거 민주당 당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스파이 아니야? 하면서 민주당 사위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시작을 일단 국민의힘 당원인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다 이게 본인의 이 정체성을 다 내놓고, 내놓고. 이런데 도저히 내가 이번에 저렇게 엉망진창인 이번에 또 MBS 조사에서 18% 20%를 못 넘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최악의 지지율을 저 정도 지지율 선거판에 찍고 있으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또 그만두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유, 근데 뭐 그렇게 지지율 나왔는데 하는 말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그 내부를 공격하는 거는 해당 행위다. 그러니까요. 자꾸 장동혁 보고 그만두라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놔둘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영주 후보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발표된 조사입니다. 5월 5일하고 6일 양일간 대구 시내 800명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KBS 대구 조사인데요. 김부겸 후보가 41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붙어 있다. 네.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 KBS 대구 조사 결과도 있고 JTBC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좀 또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빠르게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기성 레거시 언론의 좀 중론이거든요, 중평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상을 다 했던 것이고요. 그 보수 결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계속 나눠왔던 얘기가 저 결집도가 과연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진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무당층 부동층이 이제 10% 이상인 여론조사에서 원래는 앞에 4자를 다르면은 이제 유력 후보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자 후보가 대구에는 2명이나 있는 겁니다. 대전제를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야 돼요. 대구는 이런 선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 판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사력을 다하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부터 각 단체장 지방원들까지 그 점을 정확하게 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 추경호 캠프에서도 하루 종일 김부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쪽에서는 네. 그 코끼리를 자꾸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죠. 예. 김부겸 얘기만 하는데 네. 만약에 그 김부겸이라는 그 세 글자 이 그 용언이나 아니면 이 기표에 있는 뜻이 이 기표에 있는 기가 예. 대구 시민들한테 갈 때 김부겸 들으면 야 맞다 이제 김부겸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면은 저 전략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대구 시민들은 아니란 예. 말이죠. 예. 김부겸 듣다 보면은 야 김부겸이 진짜 대단하긴 한갑다. 이번 선거 때는 진짜 이게 김부겸이 히트긴 한갑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히트다, 오영진 히트. 잘한다. 네, 물론 이제 이 여론조사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추경호 캠프에서 이제 거는 모든 수작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김부겸 캠프뿐만이 아니라 대구 민주당의 모든 선수들이 잘 방어를 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한다. 네. 저희는 저희 거 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대구 이렇게 30년째 꼴등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고민을 하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 얘기만 계속 대구 시민들께 소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부산은 조금 다른 게 지금 박경준 후보가 네. 오로지 골몰하고 있는 것은 네거티브만 하고 있어요. 네거티브만. 네, 후보는 아주 우아한 척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 네. 모든 캠프가 네. 지금 네거티브에 완전히 몰입하고 네. 있거든요. 뭐 까르띠에 네, 기반하고 현수막 붙이고 네.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언론 네. 기존의 네. 지방 언론 통해 가지고 HM이 뭐 제대로 온 거 맞냐 어떠냐 딴지 걸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재수 후보는 계속 본인의 성과, 본인이 해낼 거, 네. 앞으로 부산에서 어떤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도 지금 여론조사가 뭐 때에 따라서는 붙기도 하고 또 벌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벌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슬픈 게 이런 거예요. 부산은 여론조사가 잘 나와도 괴롭고 못 나와도 괴롭고 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여론조사가 10% 이상 나오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산은 20% 정도 나와야 이기는 거래요. 네. 그럼 그 선거 뭐하러 합니까? 놀면 되지. 네. 아니 어떻게 선거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20% 벌어질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흔들린다, 어렵다. 저희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난 총선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익은 것. 아니 출구조사에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7% 이겨도 깨보면 2, 3% 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당할 도리가 없어요.